안녕하세요. 부부부입니다. 전 세계를 1년 동안 공포로 몰아넣은 이 코로나19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FDA에서는 12월 11일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했었고 12월 18일에는 모더나 백신을 두 번째로 긴급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제쳐두고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승인해서 국민께 접종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언론과 전문가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과연 괜찮은 것과 정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과연 정부 말대로 안전한지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임상 단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뉴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임상 3상 진행 중,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상이 뭐냐?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CFR 312 신규 약물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에요. 이거는 FDA 홈페이지 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 구글 웹 번역을 통해서 한글로 변환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사 단계 있어요. 조사 단계 CFR 312.21을 보면 임상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임상 단계는 1상, 2상, 그리고 3상으로 나눠지는데 1상에서는 약 20명에서 80명 정도가 시험에 참가를 하고, 그리고 이상에서는 수백 명 이하의 사람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3상에서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 참가를 하고요. 그래서 1상, 2상, 3상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이 약물의 효과와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증이 되겠죠. 그리고 3상이 끝이 아니라 4상도 있습니다. 3상이 끝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3상까지 진행하면서 이상 사례 보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시험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상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임상 내용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름은 AZD122예요. 편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4만 명을 목표로 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3단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임상 대상자의 연령이 안 나와 있네요. 1상 임상은 이렇게 이제 진행하겠다. 2상 임상은 이렇게 진행하겠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3상 임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이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임상 연구 내용입니다. 이름이 원래는 BNT126B1이에요. 이 화이자 역시 백신 이름이 아니라 회사명입니다. 화이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르게 연령별로, 단계별로 나눠서 임상을 진행했네요. 여기 보시면 임상 진행 내용들이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죠. 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이더 백신에 대한 내용인데 모이더 백신 이름은 mRNA-1273이에요. 모이더 역시 회사 이름입니다. 임상 내용이 이제 3단계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모이더에 대한 임상 내용들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FDA에서 자꾸 긴급 승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긴급 승인이 뭐냐? 여기 번역된 거는 비상사용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긴급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심각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상태를 진단,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의료 제품의 사용 또는 승인된 의료 제품의 응급 상황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코로나19와 같이 새로 생겨난 질병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당연히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겠죠. 그런 치료제나 백신을 안정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승인하는 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먼저 승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전혀 검증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상까지는 확인한 후에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하고 나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사용 요청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3상 시험 결과를 FDA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FDA는 이제 받은 임상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긴급 승인을 할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2월 11일에 FDA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첫 번째로 승인합니다. 그 첫 백신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화이자고요. 이 화이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95%의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FDA에서 제공하는 화이자 3상 임상 결과 내용인데요. 여기서 화이자의 효능은 95%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이런 경미한 부작용이 있고 한 4.6% 이내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임상 시험 도중에 총 6명의 사망자가 발생됐는데 이 중에 4명은 위약 투여자였고 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2명인데 1명은 심장마비, 1명은 동맥경화로 사망했다고 하네요. 이게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엊그저께 FDA에서는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합니다. 이거는 모더나 백신입니다. 모더나 백신도 이러한 경미한 부작용들이 발생되었고 94.1%의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앞전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과 그리고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DA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요구를 하면 그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2020년 1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료들을 요청했나 라고 하는 리스트예요.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9월 9일 프로퍼블리카에서 코로나19 후보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문서들을 요구를 했었네요. 9월 9일 이 날짜 기억해 두세요. 그럼 9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설명드릴게요. 서울경제 뉴스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영국인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1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임상시험이 중단했다고 8일 보도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서 FDA에 이 임상시험 자료를 요청한 것 같아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9월 10일에 이제 백신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자발적으로 일시 보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3상에서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 한 건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보류했다고 하죠.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데일리 메디 뉴스를 보면 9월 달에 횡단 척수염 환자가 발생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에 이제 임상이 다시 재개됐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 횡단 척수염이 이제 백신 때문인지 입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달에도 임상 시험이 중단됐었는데 이때는 신경증 증상 관련돼서 부작용이 발생됐다 이렇게 나오고 다발성 경화증 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이제 백신하고는 연관이 없을 거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시험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위약을 투여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특히 임상을 하다 보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이 심각한 부작용이 백신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백신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하면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FDA에 늦장 제출해서 신뢰가 흔들했다고 경향신문에서 이야기하네요. 아까 전에는 이제 9월 8일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9월 6일에 임상 참여자로부터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시험을 중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9월 8일에 이제 FDA하고 전화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FDA가 이 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 지나서 이런 부작용을 파악했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9월 9일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부작용과 임상 중단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단된 임상 시험이 닷새 만에 다시 재개했다고 하는데 그건 미국에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영국, 브라질, 인도의 보건당국은 한 주 뒤 시험 재개했지만 미국에선 계속 늦어졌다. 그 바람에 FDA 백신 승인 기준 3만 명이 채워지지 않았고 1차분 임상 접종자가 두 번째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미국 정부는 이 일이 난 지 한 달 반 뒤인 10월 하순에서야 임상시험을 재개하도록 했다. 이달 초 기준으로 이 회사의 미국 내 임상시험은 절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원활하지 않고 나오는 임상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문제가 있냐? 이번에도 데일리 메디 기사를 보면 이제 화이자 2명 사망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2건, 얀센 1건, 모더나는 큰 부작용 사례가 없었네요. 백신별로 비교를 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사망 사례가 없지만 2건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있었고, 모더나는 보고된 사례가 없었고, 화이자는 6명이 아니라 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긴급 승인 받은 첫 번째 백신 화이자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임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3상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어떤 중대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될지 모릅니다. 근데 2명이나 사망했는데 왜 FDA는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했을까요? FDA에서는 그 이유를 임상 중 확인되는 사망 사례는 일반적인 인구에서 나타나는 비율로 발생했다. 치명적인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보기에는 의미 없는 낮은 비율이다 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3상 백신 투여군이 18,900명인데 이 중에는 2명이 사망하는 게 자연적인 사망 비율이라고 FDA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자는 부작용을 보고했는데도 임상시험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월 8일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에서 3상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결과가 되게 이상합니다. 백신을 정상적으로 2회 투여했을 때는 백신 효능이 62.1%인데 첫 번째에서 절반 맞았더니 백신 효능이 90%로 올랐네? 이게 무슨 말이야? 오히려 효능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임상 진행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FDA 긴급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FDA에서 제공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 경고했던 그 통지 리스트입니다. 2020년. 이 내용을 왜 확인하려고 하냐면 아까 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큰 부작용 사례가 났었는데 FDA는 늦장 보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FDA에서 경고 통지를 한 게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제 경고 리스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무 보고 기간 내에 보고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정부에서는 FDA와 국내는 별개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별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FDA에서 허가되지 않았는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거 쓰려고 하니까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법령을 보면 제57조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및 수입품목 허가 신고 생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나 수입 품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약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공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다면 긴급 승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3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견되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회 투여에서 정상 투여분보다 반이나 투여했을 때 효과가 더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명이나 사망한 화이자 백신에 비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상 임상이 끝나기 전까지 큰 이상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FDA 긴급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긴급 승인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FDA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3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무리해서 맞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임상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뒤늦게 물량을 받겠지만 지금이라도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물량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판단은 어쨌거나 각자 개인이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부부였습니다.